그 다음 세 번째 자료 보십니다. 등기 열람을 하실 때 항상 말소상 포함해서 열람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현재 유효상을 한번 열람해 드렸습니다. 1페이지가 토지 등기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매수신청 3월에 받으신 분 2월에 하신 분들은 이 자료가 압축돼서 있을 텐데요. 현재 유효사항만 열람하시면 표제부도 표시번호 현재 말소된 건 안 나오죠. 예전에 1번 나오고 1비 때 전 1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2번만 현재 유효한 것만 옮겨놨으니까 각 부에 1번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35, 35-1, 41인데 결국은 35와 41 관계입니다. 그러면 35번에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 소유였던 거를 2014년 12월 11일에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건데 바로 2014년 12월 11일 대지권 등기한 날짜가 이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건물은 집합건물이라는 얘기죠. 집합건물에 표제부가 두 곳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표제부는 일동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인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란에 대지권하고 그 밑에 등기한 날 나올 거예요. 그게 2014년 12월 11일 등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등기되어 있는데 가끔 집합건물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제란, 연결한 대지권의 표시란에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누락된 거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 보니까 대지권 등기 있는데 그리고 이 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되면 그 이후에는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에 어떤 등기도 하면 안 됩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것으로 될 때는 그때는 일반 건물이 되니까 집합건물에 등기했던 거를 이 등기 이후에 집합건물에 등기했던 것들이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이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되면서 각 호수마다 지분 취득으로 전부 등기되고 집합건물에 등기 10건 있으면 그 호수마다 공유 지분으로 되다 보면 집합건물이 아닌 걸로 될 때 아파트 단지 규모 큰 거는 토지 등기 열람하시면 3,000페이지, 5,000페이지 나와요. 그 중에 재건축, 재개발 들어갈 때 이럴 때 집합건물에 있던 등기가 건물 멸실되면서 거기에 있던 등기를 원래는 토지하고 교차해서 공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어떤 등기도 못한다라는 제한 때문에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냥 그게 집합건물에만 있는 것처럼 되지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집합건물의 등기는 대지권에도 미친다잖아요. 등기된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토지에 미치기 싫으면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고 별도로 부기등기를 하잖아요. 그런 등기가 없으면 당연히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그랬다가 집합건물이 멸실되면서 건물 등기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대지권만 남잖아요. 재산은. 그럼 여기에 토지 표제부에 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토지 등기가 전체 대지권이 되면서 그걸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갑부의 소유권이 공유자로 다 바뀌죠. 여기 없던 것들이 갑부의 소유자로 바뀌는 건 집합건물의 각 호수마다 소유자 이름이 토지 등기의 공유자로 다 올라와요. 그리고 공유 지분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있던 비율이 토지 등기의 공유 지분이 되면서 100세 되면 100건이 1, 2, 3, 4, 5, 6, 쭉 있죠. 근데 소유권만, 공유 지분만 오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에 있던 10건, 20건 등기 유효한 건 전부 옮겨왔죠. 공유 지분 밑에 그 지분을 가압류했다, 가처분했다, 근저당권이다 하면서 갑구 일구에 전부 늘어놓다 보면
통상 여기 한 페이지에 한 20여 건, 15건 등기가 보통 돼요. 짤막하게 하면 100세대면 그게 한 세대에 10페이지니까, 아니죠, 10칸이니까 100장이 늘어나죠. 1000세대면 1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집합 건물에 있던 그런 등기들이 토지 공유 지분으로 변환되면서 토지 공유 지분에 그대로 옮겨왔다가 다시 그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하면 조합원들 지위에서는 집합 건물 보존 등기를 조합원 이름으로 다시 하잖아, 신축. 그때 토지에 있던 거 말소되지 않은 거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두 번, 세 번 옮겨다니면서 빠뜨리는 게 많아요. 유로 관련.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반포리체, 한진그랑벨 이런 아파트도 95년에 재건축 전에 등기된 게 지금도 20년, 30년 지난 지금도 가끔씩 부활을 해서 조합 아파트예요. 선준이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다음에 조합원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임차인이 들어갔잖아요. 8억, 10억씩 주고. 알고 봤더니 10년, 15년 전에 근저당권이 해소가 안 돼서 3억, 4억. 그게 몇 년 만에, 10수년 만에 부활을 해서 경매 신청을. 그 근저당권자가 재건축 아파트 이력 보셔야 돼요. 재개발 아파트. 자, 이제 귀속재단 조금 정리가 될 듯 말 듯 한데 지금 아파트도 조합 아파트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지주택 그런 건 좀 괜찮아요. 건물이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재건축, 재개발일 때는 기존 건물에 있던 등기가 토지에 건물은 멸실됐으니 공유 지분, 대지권비율로 그대로 옮겨가서 그 권리가 여기에 공유 지분에 미치고 건물을 다시 지면 그 건물의 소유권에 그대로 옮겨가야 될 것.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따라갑니다. 심지어 13년, 4년 전에 재건축 아파트 임차인이 8억에 보증금 8억에 들어갔다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 임차인이 3억만 받고 5억을 못 받은 채로 그대로 철거가 됐어요.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부하셨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법정물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고시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고 당연히 다음 날부터 조합원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기존에 있던 사용주권자들 해소 안 된 임차인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임차보증금 5억이 따라와요. 유령으로.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 들어갔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고 갑자기 그 아파트를 강제경매 신청. 임차인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일들도 가끔 있어요. 이건 한 사무관법 정도, 5급 정도. 집합 건물 그 등기법이 생긴 이유는 토지에 가는 그 저랑 애들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 건물이 민법 처음에 제정될 때가 1960년 1월 1일 시행인데요. 민법 소유권 211조부터가 소유권이죠. 물권편, 2편, 물권편 1장은 충칙이고 2장이 192조부터가 점유권입니다. 3장 211조부터 소유권인데 215조 보시면 건물의 구분 소유예요, 제목이. 그러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85년 4월 11일에 시행됩니다. 집합건물법 1조가 똑같아요, 제목이. 건물의 구분 소유. 그래서 그 전에도 구분 소유가 60년 1월 1일부터도 건물 한 동에 개개 소유권을 객체로 하는 게 집합건물 인정이 됐어요. 그걸 집합건물이라 안 해서 그렇지 건물의 구분 소유라는 개념으로. 그게 집합건물법이 1985년 4월 11일인데 지금 집합건물 등기들 수도 없이 보시잖아요. 70년대는 없어요. 실제 건물은 집합건물인데 등기부는 85년 4월 11일 이후에 나오잖아요. 건축물 대장도
그때는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이 없을 때니까. 일반 건축물 대장에 호수를 구분해서 집합건물인 것처럼. 그럼 80년대 건물 지금도 있습니다. 건재한 거. 혹시 구분 소유가 됐으면 등기는 일반 건물로 나와요. 다 변형 안 시켜줬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이거 집합건물로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알아서 다 안 해줘요. 80년대 집합건물 실질적으로 공동소유인데 한 동의 건물 밑에 소유자가 여럿인데 공유 지분이 아니라 소유권 객체가 여럿인데 건물 등기 열람하면 집합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로 나와요. 그게 보존 등기가 언제 건지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실무교육 때 보존 등기 날짜와 표제부 생성된 날짜 일치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85년 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 생성된 거 85년 4월 10일부터죠. 법 시행하고 앞두고. 그럼 그전에는 집합건축물대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존 걸 하나하나씩 옮겨놓는데 사법국가는 거기서 손을 못 대잖아요. 등기는 지금도 80년대 거는요 일반 건물로 나오는데 건물 내역에는 집합건물처럼 이 내에 재조표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가 되죠.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차츰차츰 그런 등기도 자료를 올려드리고 검토를 해드릴 거니까. 이 페이지 보시면요 너무도 간편합니다. 소유권이. 그 밑에 대법원 2017년 3월 19일 선고 2015-217980 판결 열람을 하시면 바로 이 사건에 관련된 판결이거든요. 3페이지는 1페이지에 보셨던 토지 똑같은 지번을 말소상 포함해서 열람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 비교가 되고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시죠. 훌륭하십니다. 다르죠? 표제부에 표시번호 1번이 말소된 채로 보이세요. 표시번호 1번 밑에 전 2라고 되어 있고 97년이 등장을 하고 1페이지 현재 유효사항에는 35번이 나왔는데 87년 1번이 보이시고 김대성 씨 소유 순위번호 1번에 밑에 이전 등기니까 보존 등기는 언제인지 몰라요. 구한 말인지 일제강점기인지. 왜냐하면 조선 땅에 부동산 등기가 시작된 건 1912년 3월 26일부터 조선 총독부에서 제정한 조선 부동산 등기령이 뿌리니까요. 그리고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1960년 1월 1일. 그렇지만 여러 번 검토하셨죠. 1925년에 된 등기, 30년에 된 등기, 전부 조선 부동산 등기령에 의해서 그 등기가 폐쇄 등기보면 지금도 연역으로 유효하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KB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자, 1번부터 34번까지는 안 나왔었잖아요. 현재 유효상. 근데 거기까지 34번까지가 8페이지까지 가셔야 돼요. 이 8페이지는 폐쇄 등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들 지워진 거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3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다음에 신탁을 했다가 다시 신탁재산 귀속으로 소유권을 회복을 했다가 순위번호 4번 4페이지요. 주식회사 토비스 리조트에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순위번호 9번 소유권이 이전이 됐었는데 말소됐지요. 이 토지든 건물이든 그게 멸실돼서 완전히 등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소유권 취득 이력이 그게 무효가 아닌 한 그건 말소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근저당권 이런 건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유권 취득 이력은 회수의 등기를 보시던 그건 절대 말소되지 않아요. 합의 해지로 원상회복을 했거나 불법으로 취득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돌려놓거나 이런 게 아닌 한은 소유권 이전됐던 건 절대 말소되면 안 되는데 여기 9번은 말소된 흔적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주식회사 토비스 GNG로 됐었다가 이럴 때 바로 순위번호 10번에 사해 행위라고 해서 민법 406조 거기에는 사행이라는 용어가 없죠. 채권자 취소권이죠. 근데 이걸 사행위 취소권이라 해서 민법 406조에 의해서 이 채권자들은 토비스 GNG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지요. 전 소유자인 토비스 순위번호 4번 그 전 소유자가 4번이니까요. 순위번호 4번에 있던 토비스 리조트의 채권자인데 이 재산을 다른데 처분을 해서 채권자를 해야 하는 거. 이런 의미로 보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서 사행위 취소 관계, 채권자 취소 관계에서는 토비스 GNG 9번 소유자가 수익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순위번호 4번에 있던 전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수익을 한 수익자가 피고가 돼요. 방어를 못하면 돌려놔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또 넘겨받았다. 그럼 전득자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말소되기 전에 혹시 다른 데로 넘어갔다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그 전득자를 상대로 하면서 둘 다 피고로 전득자는 수익자라요. 수익자는 각 원래 4번 소유권으로 돌려놔라.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집행 채무자가 될 사람은 4번 소유자고 손해배상 아니에요.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당사자는 수익자인 9번 소유자. 그러니까 물건 잘못 매수하시면 몰랐어도 일단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이 시기에 나한테 빚이 많은데 이렇게 했으니까 소송하고 보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 그러면 입증 책임은 피고에 있으니까 매수인이 방어 못하시면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사행 취소입니다. 차라리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하면 되는데 피고가 되는 거예요. 물건 잘못 받으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셨어도 채권자는 의심스러우니까 금융기관은 거의 100% 하죠. 소만 제기해놓고 보면 방어는 저쪽에서 해야 되니까. 입증 책임 문제거든요. 소송에는 항상. 짐스럽긴 해요. 반값이잖아요. 예? 금액도 반값에 팔아넘겨서. 예, 어쨌든. 그리고 토비스잖아요, 같은. 네. 토비스. 이름도. 예.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본의 아니 이렇게 피고가 돼요. 수익자로서. 그럼 나는 몰랐다. 선의의 제3자다면 괜찮은데 아니면 돌려놓으셔야 돼요. 적극 방어 못하시면. 나 정상적으로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법원서 이게 왜 와? 그럼 무변론 판결 끝나는 거죠. 근데 그때 추환항소라는 제도가 있죠.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했을 때는 그 추환항소 기간은 따로 없지만 5년 뒤든 10년 뒤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때 소장 왔을 때 내가 병원에서 머리 다쳐서 뭐 있었다 입증해야죠. 그럼 추환항소 가능해요. 그때 매매 당시에 10년 전에 매매 당시에 추환항소는 15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15년 동안 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다. 알고 보니 이렇게 됐다. 나를 상대로 소재기해서 내가 방어 못했다고 회수해서 원래 매도인에게 돌아갔는데 그러면 상소 제기하는 문제 더 복잡해지죠. 권력관계가. 이렇게 해서 일단 가처분 권리자들이 본안 소송을 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토비스 GNG의 소유권이 말소됐습니다. 그럼 등기상으로는 소유자가 순위번호 4번이죠? 네. 등기상으로. 근데 이거를
6페이지에 순위번호 23번 강지순 씨가 매매로 취득을 했네요. 50억에. 네. 맞지요? 50억. 네, 50억 맞죠? 예. 5천만 원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7페이지 보시면 90억. 주식회사 라성에서 가등기를 재성에게 24-3 이전을 했다가 재성이 본등기를 하면서 이제 재성께 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5만에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에 넘겼고 여기에 건물 짓고 대지권 등기까지 됐어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이 됐죠. 등기상으로는 소유권을 회복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소유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등기상으로 한 사람한테 넘겨받은 강지순 씨부터 가등기 받고 재성, 본등기하고 또 토지신탁 전부 무효 등기예요. 그럼 그 위에 집합건물 소유자들 이거 소송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요 합의 안 되면 대지권 전부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은 됐지만 그거는 목적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한 채권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 걸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돌려놓는 거지. 왜냐면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돌려놓기 전에 수익자가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돌려놨을 뿐 사법상의 권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그거 무효가 아니다. 그러므로 등기만 원상회복됐지 아직도 이 물건은 사법상으로는 소유자, 민법상으로는 수익자 9번 말소된 사람 건데 왜 4번 권한도 없는 사람이 처분? 너는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경매 당하기만 해라. 가만히. 근데 왜 네가 처분을 했느냐? 무효라는 게 대법원 할 입장이에요. 이걸 그래서 말소 사항까지 보시고 폐쇄 등기까지 보시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이 한번 얽혀져서 원상회복된 거 그 이후에 처분했다? 전부 무효예요. 그게 지금 아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판결까지 일일이 검토를 하면 그 사건 하나로도 제가 이게 지금 등기만 수십 건 같이 갖고 있고요. 호수마다. 판결문 대법원 판결 21심까지 다 검토를 했어요.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와 관련해서 다른 소송을 했던 사람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데 소송을 해서 그 부분은 패소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법리로는 사행위가 취소돼서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처분 권한이 없는 걸 처분했으므로 강지순 씨 무효, 라성의 가등기, 그걸 넘겨받은 재성 가등기, 거기에 비해서 본등기한 재성 본등기, 토지신탁, 그걸 건물 짓고 대지권 등기 전부 무효예요. 마침 이거 올 봄에 2월 달에 이 내용을 설명드릴 때 앞에 이 자리에 부부, 제주도에서 부부께서 거기에 함대인 소장님하고요. 그분이 오셔서 듣고 가셨어요. 이 건물을 아시더라고요. 연도 제주시였다. 그럼 집합건물에 대지권 등기 돼 있다고 온다는 게 아니고 토지 등기 보셔서 현재 유효사항 보고 대지권 등기 깔끔하네. 아니에요. 이건 지금 순위번호 4번 소유자께 아니고 9번, 말소는 됐지만 9번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협의를 해서든 채권자들하고 되기 전에는 이거는 등기상으로는 강지순 씨 등기부터 다 무효입니다. 또 강지순 씨에 대한 채권자가 50억에 취득했으니까 30억 대출해주면서 36억 근저당권도 설정하겠죠. 금융기관 몰라요. 사행위 취소 법리. 경매 신청했어요. 낙찰 받았고 잔금 냈습니다. 40억에 무효지요. 원인 무효예요. 남의 거 팔았잖아요. 등기상으로 지워졌다고 소유자가 아닌 게 아니라
강제 집행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등기일 뿐이라는 게 이게 사행위 취소인데 민법 406조 조문 하나로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자, 어려워서 다음엔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정리가 되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에 100분이 넘어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나 하다가 저한테 미루셨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딱 2번 만에 70%가 정리되셨어요. 3분의 1 정도만 지금 생존하셨는데 이거는 일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일반 매매. 이걸 제주시험 중에 50억짜리 토지, 난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집합건물 다세대도 있어요. 건물이든 토지 등기든 보시다 보면 지워진 거나 안 지워진 거나 보시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 단골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결과까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럼 돌려받았으니까 원래 소유자도 모르죠, 법리를. 그러니까 4번 소유자가 와서 이거 팔아줘, 다시 내고겠어. 그래, 현재 유효상 열람했더니 월급 한 것도 없고 갚고도 없고 소유권 딱 하나에 깔끔하네. 편하시지요. 남의 거 파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행위를 한다는 4번인가요? 예. 그리고 수익자를 상대로 돌려놔라, 원상회복 소송을 하는 거죠. 수익자가 선의의 제3자면 괜찮아요. 그럼 채권자만 손해인데 좀 돌려놨잖아요.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되는 율도 많습니다. 확률이. 이걸 찾으셔야죠. 이게 진정하게 누구 소유인지.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 원인 소송. 이 등기상 9번 소유자로 정리가 되려면 아까 그 사람께 되려면요. 합의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채권자랑 합의를 봐서 예.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등기 다시 회복해요. 그 등기 회복이라는 단어. 예, 회복을 하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등기를 회복을 하던가 그 등기 9번 말소한 걸 말소시키거나 두 가지죠. 예. 9번은 말소해서. 예. 하부의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전수익자로 환원돼요. 진정한 소유권까지. 사행위 취소로 이렇게 환원되는 거는요, 등기 명의 회복했다 그러면 강제 집행 요건 갖추기 위한 거지 아무런 권한 없습니다. 전수익자. 근데 등기 이런 등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보시면 많이 보시면 이런 부분을 들여다 보셔야 되고, 혹시 등기 보시면서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예. 오피스텔인데. 예. 그거 보세요. 그게 만약 그런 내용들이 지금 원소유자는 예. 와이프고요. 예. 남편한테 그러면 거의 사행위 취소 들어가죠. 근데 그게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가사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단이나 주단 이렇게 가면 그건 또 사행위 취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은 하단 가처분은 이제 그 가처분의 단독 판사로 되지만 본안 소송에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나도 여기 재산에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인정되면 일부 이전된 게 인정될 수도 있고 본안 결과 봐야 결과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거. 부부 가사 사건이 이제 이혼 사건이냐 재산 분할이냐 해서 그건 드 이렇게 나와요. 드단이냐 드합이냐 드단이냐 드합 이렇게 엄청 나가면 궁금했는데 그거 예? 카단 예. 저기 인터넷에요. 아니면 대법원에 사건별 부호 문자와 관련된 거 입력하시면 한 3-4페이지 나와요. 그 중에 자주 보시는 것들, 이게 무슨 사건이구나. 독촉 사건 뭐 이건 뭐 이렇게 초기자 뭐 이렇게 나오고. 예. 사건별 부호 문자만 입력을 하시고 검색도 해보세요.
집행사건은 이제 타에서 타경 경매는, 그리고 기타 인도 사건도 예전에 타기였는데 지금은 인도명령 사건 타인 이렇게 되기도 하고, 타채는 기타 채무, 채권 압류 이렇게 할 때는 아까 타채 하나 있었죠. 그걸 좀 아시면 어떤 류의 사건인지, 또 가사사건은 가류냐 나류냐에서 또 달라요. 가사소송법이 따로 있으니까 민사소송법 말고. 그래서 등기부에 공시되는 사건별 부호 문자만 보셔도 그도 있고 지도 있고 복잡한 집안에는 이게 보이고, 부부간에 재산 분할, 이혼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합니다. 배우자 중에 한 분이. 그런 가처분은 타가 아니라 드 이렇게 합니다. 재산 분할. 그거는 민사 집행법에 카나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셨던 게 권리분석 체계, 이 자료 앞페이지 좀 출력해 오셨죠? 1페이지 보시면 아직도 못 넘어간 것 같지만요, 지난 시간에 2시간, 3시간 등기 검토해드린 게 딱 동명이인, 면적증간, 토지구존재, 기빨력 딱 그거였어요. 종중총회, 당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변동, 보증서 위조한 거, 귀속재산 적산 그때 말씀드렸고, 공유물 분할까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지분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게 사용이 취소거든요. 그리고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 의무 관계, 사행 취소 및 원상 회복 부동산의 처분 여부. 그래서 2015-217980 지금 이 등기입니다. 이거 한 줄 이해를 하시려면 최소한 이걸 하셔야 이게 한 줄 이해돼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걸 더 압축하시려면 사행위 취소. 이게 30몇 페이지인가요? 한 60여 페이지? 뭐 하루면 끝날 것 같지요? 제가 보기엔 이거 제대로 한 줄 한 줄에서 의미까지 합치면 10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줄에 3-4시간. 근데 다른 데도 또 응용이 되고 연관이 돼 있으시니까 뒷부분에 가시면 조금 탄력이 붙어서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 많이 정체되지만 지금 오늘 4시간씩 12시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본 교재에서는 딱 5줄 답니다. 이런데 어떻게 경매 관련해서 어떻게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못해요. 뭐를 추천해 드려요? 그런 책은 이런 얘기 없는데. 근데 이것도 경매 사건하고 연관돼. 부동산 권리 분석. 4까지 하셨고, 무효 소멸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 개시 및 매각은 제가 이제 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제로. 지금 6개 주제를, 테마를 이런 걸 중요한 걸 잡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오늘 하신 게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의 처분 여부인데, 이 사건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사례가 불호까지, 결치까지 아직 출력을 안 하신 분은 나중에 결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2012-7515-7315 사건이요. 두 필지에 한 사람이 토지 두 필지에 건물을 짓고 동일인이었다가 그 중에 한 필지만 동고령 농협에 근저당권 설정해줬는데, 이 동고령 농협이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 두 필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걸 낙찰받고 보니까 두 필지의 건물은 한동에 딱 그 필지의 수직으로 일부분 3분의 2가 법정지상권 성립돼요. 그 이후에 사행위 취소다 해서 다시 원소유자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곁들여서 설명드릴 때 별지 부분 좀 무거우셔도 전체 다 출력 좀 하세요 이제. 어차피 끝까지 못 가실 분들은 앞에 몇 페이지만 해오셨지만 이제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제본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출력을 끝까지 해오셔야 제가 편하게 어디 크로스에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4까지 하셨는데 4행이라 4까지 갔나봐요. 근데 그 바로 윗줄에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 의무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은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그 사이에 바와 관련해서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 의무 민법 1078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기를 보시면 등기 원인에 상속이라고 두 글자 있는 경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있는 경우 의미 다 다릅니다. 효과가. 그건 다음에 설명드릴 테고 유증이라고 된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증여 말고요. 유증. 자, 유증은 당연히 상속 지분이 균등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상속 등기를 다 해놓고 3, 4년 지났는데 갑자기 변호사님이 오세요. 자, 유언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봤더니 이거 누구 다 줘라. 돌려놔야겠죠. 근데 그 유증이라고 두 글자 등기가 돼 있는데 그것도 등기법을 개정을 해서 이게 포괄 유증인지 특정 유증인지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아직 그게 없어요. 그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매수인 그래도 법정 물권 변동이 유증은 187조에 상속 공영증수 판결 경매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1078조가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해서 187조로 가야 돼요. 법정 물권 변동. 그럼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유증이라고 된 거 거래를 하시면 중개사님이 파악을 안 하셨잖아요. 포괄 유증이면 다 돌려가요. 상속과 동일한. 남의 재산 처분한 거죠. 근데 포괄 유증은 유언장 공개를 했더니 내 재산 전부를 누구 줘라 했던가 전부는 아니지만 특정할 수 없게 내 재산 절반을 누구 줘 하면 그게 포괄 유증이라고 해요. 근데 내 재산 중에 어디 있는 아파트 누구 줘 어디 있는 아파트 누구 줘 하면 그거는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다른 권리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게 풀려 있어요. 그래서 특정 유증은 민법 186조 적용 약정 물권 변동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포괄 유증은 187조 법정 물권 변동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속편은 중개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권리관계에서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 1078조 조문 보세요.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니까 그게 187조로 가서 유증도 포괄적 유증도 거기에 그랬잖아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이거는 특정을 해서 열거를 했지만 나머지 포괄적으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안에 민법 1078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법정 물권 변동이에요. 유증 두 글자 있는 거 자, 내가 이거 받았어. 가지고 오시잖아요. 포괄 유증이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유증으로 된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상속 등기 된 걸 가져온다는 거죠. 법정 지분 자연스럽게 해놓고 세 분이 3분의 1씩 알고 봤더니 자녀분 세 분은 아무런 상속권이 없고 유언장 공개했더니 내 종손, 손주 누구 다 줘라. 한진호는 다 줘라. 이렇게 되면 이제 고모부들이 반란을 유류분 반환 청구하려고 갇혀서 집안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결국은 다시 반환하거나 3분의 1 반환을 그래야 한 집안의 상속관계가 10년, 15년 만에 정리되는 등기. 그 사이에 상속 등기를 균등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 사건 예를 들어 드리면 상속 등기를 5분이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채권자인 농협이 강제경매 신청을 했네요. 강제경매 신청을.
그 경매 신청 진행 중에 상속 등기하고 몇 년 뒤에 손주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전부 등기가 돼요. 이거 혹시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보려면 이게 유증으로 등기된 게 포괄 유증이면 무효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유증 받은 사람 거예요. 근데 특정 유증으로 어디 거 딱 특정을 했으면 등기 안 한 사이에 제3자가 있어요. 근데 이건 소송 진행 중에 경매는 중단되고 잠깐 중단되고 소송이 진행됐는데 소송 진행 중에 보니까 특정 유증으로 밝혀져서 그 농협의 경매가 유효하고 낙찰자는 안전하게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게 포괄 유증이었다면 낙찰자 잔금 다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무효입니다. 왜 신청 얘기하실 거지요? 이 경매 사건으로 이런 요령으로 제가 올려드린 자료 어떤 분이 그러셨나요? 제가 올려드렸더니 봐도 모르겠지만 이라고 댓글 주신 분 여기에 관련된 자료만 보조 자료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고 한 줄로 단어 몇 단어로 압축된 거, 두 글자로 압축된 거 그걸 확인을 시켜드리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세 번째 드리면서 몇 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압축해 드린 거 보시면서 그동안 12시간 공부하신 거 이제 우려내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